20년 전 제 안방까지 제 발로 찾아온 상간녀 보고 있나? 너무 예쁘고 너무 젊고 이런 얘기하면 좀 제가 사이코로 보이나요? 머리를 쓰려고 쓰기는 했어. 알리바이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했나? 바람 피는 사람들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반은 그 여자. 이래도 아니라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 빌런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에너지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3마일씩 뛰고 있거든요. 5km죠. 5km씩 뛰고 있는데 처음에는 진짜 5분도 제대로 못 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 고비를 넘어서 뛰는 기쁨을 알게 된 거죠. 뛰다 보면 그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오면 제 인생에서 가장 숨막혔던 그날의 기억이 함께 떠오르기도 해요. 20년 전 제 안방까지 제 발로 찾아온 그 여자의 얼굴. 상간녀 보고 있나? 오늘은 좀 그 지옥 같았던 순간을 지나서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시원한 바람을 맞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보면 이혼 전후 그리고 재혼 전후 뭐 이렇게 명확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20대에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평화롭게 느꼈던 그 가정 생활에 전 남편의 여자 문제가 터지고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갔을 때에 그때 그 충격적인 사건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어쩔 때는 좀 바보 같은 그런 여자냐면요. 전 남편한테 여자가 있다라는 막 소문이 들리고 이런 일이 터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그 상간녀가 저를 찾아왔어요. 너무 궁금했었는데 자기 발로 저희 집에 찾아온 거죠. 저를 만나려고. 근데 직접 보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젊고 그냥 너무 어리고 심지어 치대를 다니는 치대생인 거죠. 아니 저렇게 젊고 예쁘고 치대까지 다니는 부족함이 없는 아이같이 보이는데 아니 왜 가정이 있고 아이까지 있는 그런 남자를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나이가 24살 저하고 6살 차이가 났거든요.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딸 나이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끼치게 어린 나이고 근데 더 기가 막힌 이유는 집에까지 저를 만나러 온 이유가 뭐냐면 본인은 상간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뻔뻔한 거야. 자기는 상간년이 아닌데 상간년? 저한테 하는 말이 본인은 상간녀가 아닌데 오히려 사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고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뱀처럼 부드러운 말로 저를 안심을 시키는 거 있죠. 결론은요.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진짜. 상간녀가 제 집에까지 찾아와서 저를 안심시켰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저는 제 자신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서 아무리 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어도 그냥 그거를 믿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 일은 사실이 아니야 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 말에 그냥 안심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진짜. 아니 이것들이 정말 제가 직장만 나가면 그 시간을 틈타서 우리 집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불륜흥각을 벌였던 거예요. 저는 직장인이고 일을 매일매일 나가죠. 전 남편 같은 경우는 직장하고 집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조금 플렉시블하게 점심시간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편리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직장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제가 집에만 들어오면 뭔가 분위기가 누군가 왔다 갔다 라는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청소 상태라든지 제가 워낙에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지금 현재 남편도 제가 너무 깔끔해서 어쩔 때는 되게 피곤해 하는데 내가 해놓은 대로 안 돼 있으면 다 알아. 그런데 그거는 그냥 내 생각일 뿐이잖아.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정신병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바닥 청소를 하잖아요. 내 머리카락이 아닌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긴 머리카락. 내 머리보다 긴 머리카락이 나온다라는 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좀 제가 사이코로 보이나요? 정신병자로 보이나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긴 머리카락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상황에서
긴 머리카락이 나오니까 나는 머리가 길지 않는데 근데 내가 본 여자는 머리가 길어. 그 머리카락은 그럼 도대체 누구 거란 말이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점점 자꾸만 증거가 나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저의 느낌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나가기 전에 라면 같은 거를 개수를 세워놓고 아 오늘은 12개 남았네 그러고 이제 나가고 뭐 요거트 같은 것도 냉장고에 5개 남았네 뭐 이러면서 이제 카운트를 다 하고 이제 직장을 나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정말 제발 하나만 없어졌길 그런 마음 있잖아. 제발 2개 없어지지 않았길 그런 마음으로 이제 라면의 개수를 세워보는 거야. 그러면 2개가 딱 없어졌어. 10개가 있었으면 8개가 남아있고 요거트 같은 경우도 5개가 있으면 3개가 남아있고 막 이런 식으로 2개씩 없어지는 거야. 평소에 2개씩 안 먹는데 2개씩 딱딱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확실하지가 않아. 아니 사람이 그냥 1개 먹다가 2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반박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점점 진짠가? 막 이런 생각에 막 너무 불안하고 떨리고 확인은 하고 싶고 내가 정말 미친 짓 다 해본 것 같아요. 출근을 해서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우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익스큐즈를 하는 거야. 집에 그러니까 이머전스가 있어서 내가 가봐야 되는 일이 있다. 점심시간에 조금 길게 쓰고 오겠다. 막 LA에서 막 그 트래픽을 뜯고 점심시간에 막 달려오는 거야. 강심장이 아니라서 진짜 집에 딱 들어갔는데 둘이 있으면 어떡해. 난 정말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마주치는 거는 정말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집 앞에 멀리 이제 차를 세워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제발 남편 혼자 나와라. 제발 남편 혼자 나와라. 막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둘이 나오더라고. 진짜 둘이 나오더라고요. 남편 먼저 나오고 그 여자는 뒤에 쫄랑쫄랑 따라 나오면서 쓰레기 봉투 하나 이렇게 딸랑딸랑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내가 없는 집에 둘이 들어와서 뭐 점심을 먹든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지. 근데 하여튼 집에 둘이 아무도 없는 집에 내가 없는 집에 들어온 거잖아.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머리를 쓰려고 쓰기는 했어. 그 쓰레기 봉투를 왜 가지고 나왔을까 이렇게 딱 봤더니 부엌 쓰레기통에는 라면 봉지가 딱 하나 버려져 있고 라면의 또 개수를 세어보니까 라면이 2개가 펴. 그러니까 라면 봉지 하나를 들고 나간 거예요. 너무 바보스럽지 않아요? 진짜 너무 바보 같아. 아니 개수는 2개 비는데 라면 봉지 하나 버리고 하나를 들고 나가면 이게 알리바이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했나? 설거지 같은 경우는 되게 웃긴 게 보통 설거지를 안 해놓고 가요. 그냥 이렇게 담가놓고 가거든요. 이렇게 둘이 먹고 갔으면 설거지통에 젓가락 2개, 뭐 숟가락 2개, 뭐 그릇 2개 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씩은 꼭 다 씻어놓고 가. 그리고 통에는 딱 하나씩만 있어. 혼자 먹은 것처럼. 너무 웃긴 거야 진짜. 그렇게 어설프게 할 거면 그냥 집에 와서 라면을 먹지 말던지. 아니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흔적을 그렇게 남겨놓고 가냐고. 바람피는 사람들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생각도 제대로 안 돌아가나 봐. 한번 그렇게 확인이 되니까 이제 신뢰가 떨어지고 아 이거는 진짠가 보다. 배신감에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느 날은 제가 갑자기 이 여자의 주소를 찾아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해서 주소를 찾아냈어. 주소를 알게 됐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나서 집으로 안 오고 퇴근길에 그 집으로 간 거야. 그 여자 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멀리 떨어져서 파킹을 하고 여자의 촉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 아세요? 왜 하필이면 그날 주소를 알아보고 싶어서 알아봐서 그 집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나오냐고. 너무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제가 미행이라는 것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이거 무슨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미행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운전도 막 이렇게 와일드하게 못하는데 쫓아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렇게 해서 어설프게 쫓아가다가 제가 들켰어요. 들켜서 제가 그냥 속도를 늦추고 보내줬거든요. 그 뒤로는요 매일마다 직장에서 업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집에 들어오면 아 오늘은 이 집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집에 오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맨날 흔적을 흘리고 가. 예를 들어서 뭐 머리끈 하나 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별의별 걸 다 흘려놓고 가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맨날 질질 흘려놓고 가고. 아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나 열받게 하려고 진짜 일부러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지금 와서는.
그룹 단기 선교를 가는데 거기에 남편도 들어가 있고 그 여자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 선교가 다 끝나고 다들 돌아오는데 왜 둘이만 안 돌아오냐고. 이거를 어떻게 불륜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 있다라는 거를 안 날 거기로 막 갔어요. 가가지고 몰래 스페어 키로 트렁크를 딱 열었어. 단기 선교 갔던 그 트렁크가 있는 거야. 또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열어봤죠. 반은 남편 옷, 반은 그 여자 옷. 이래도 아니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아니래. 이 여자는 어떻게 그 여자가 나한테 자기는 상간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순간에는 그 얘기를 믿고 싶었어요. 그냥 바보스럽게. 왜냐면 나는 내 가정을 그래도 지키고 싶었으니까, 아이의 아빠고 내 가정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그 말을 믿고 싶었었던 거죠. 그때부터 제 세상이 정말 미쳐서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쏟고 정신이 나가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제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정말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그런 일들을 다 겪고 저희 가정에 상처만 남는 이혼장을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30살에 이혼녀가 됩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10년 동안 고독하게 홀로 외로이 지내는 그 시간이 저한테 있었잖아요. 그 고독의 시간이 저한테 가져다 준 진짜 선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의 진짜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저한테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이 이혼이라는 사건이 제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뒤 흔들어 놓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혼 후 혼자 남겨진 시간 속에서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가정이 박살난 게 오롯이 그들의 잘못 때문만이었을까? 그들을 향한 원망을 거두고 나라는 인간의 본질을 깊이 마주했을 때 흩어져 있던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며 비로소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그만한 의미가 있는 거였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모저가 차에 있었는데 햇빛에 그냥 뛰었어.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배신당해서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 그리고 눈물 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빌런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에너지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숨가쁨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치유해 줄 만한 그런 시원한 바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견뎌내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러닝을 마치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휴일이라서 우리 집 애들이 다 출동했습니다. 문을 여시오. 일단은 갈비찜 초계면. 갈비뼈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십니까? 거진 3주만큼 정도. 일단은 무조건 지금이야. 진짜로. 와. 오. 오, 이거 맛있겠다. 하나씩 집어가. 맛있게 생겼다, 그지? 괜찮아? 갈비찜이 왔습니다. 초계면. 매운 갈비. 와. 잘 나눠주세요. 자, 초계면 배분 주기 있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온 거거든요.